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주말 뉴스입니다. 수도권 인구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지방은 갈수록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인구도 부익부 빈익빈 시대인데요.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도시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특별법 등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9.97%, 절반가량은 수도권에 거주합니다. 반대로 지방의 경우 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수도권 인구가 6만여 명 늘어날 때 대구는 14,000여 명, 경북은 9천여 명, 합쳐서 2만 3천여 명이 줄었습니다. 대구에서 경북으로, 경북에서 대구로 이동하는 경우를 빼고 보면 대부분의 인구가 서울과 경기 지역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한 시점. 지금보다 도시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경북 중소도시는 명문 학교 육성, 문화시설 유치, 커뮤니티 시설 조성 등을 통해 정주 거점 기능을 강화하고 대구 같은 광역 대도시는 지역 거점 대학교와 종합병원 육성, 지역형 일자리 사업 등을 통해 한 단계 높은 차원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중소도시는 어느 정도의 기능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만 광역 대도시 대구가 우리 대경권 전체의 어떤 최수위 도시로서 어떤 도시 서비스 기능을 전부 충족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제도적인 뒷받침도 필요합니다. 경상북도는 전라남도와 손잡고 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적은 지역에 SOC 시설과 교육, 문화 재정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입니다. 조세 및 부담금 감면, 그리고 사업비 지원, 그리고 사회 간접 자본 지원, 교육, 문화, 관광 시설 지원, 이런 게 이제 인구 감소 지역 발전 계획 수립 안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죠. 소멸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지방.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다각적인 해법 모색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을 지을 땅을 선정하는 기준이 확정됐습니다. 무작위로 선발된 군의와 의성 군민들이 지난 주말 직접 합숙 토론을 하며 결정한 건데요. 이 기준을 바탕으로 한 주민투표가 내년 1월 21일에 실시돼 최종 부지를 선정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 김선경 기자입니다. 대구공항과 K2 군공항을 새로 지을 땅을 선정하는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지난 22일 대전에 모인 군의와 의성군민 200명이 2박 3일 동안 합숙을 하며 토론한 결과에 따른 겁니다. 이전 부지는 각 후보지에 대한 주민 찬성률과 투표 참가율을 합산한 결과로 선정됩니다. 군의 군민은 단독 후보지인 군의 우보와 공동 후보지인 의성 비안, 군의 소보에 대해 의성 군민은 비안과 소보 지역 이전 찬성 여부에 관해 투표하게 됩니다. 이제 주민들께서 수기를 통해서 선정 기준과 투표 방식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통합신공항 추진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의성군은 이번 결정을 대체로 환영한다는 분위기입니다. 공항이 오면 군의와 함께 지역이 상생 발전할 수 있을 거라며 유치 홍보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김영만 군수 사건으로 시끄러워지고 있는 군의 역시 선정 기준을 받아들인다는 입장입니다. 국방부는 다음 달 초 의성과 군의를 돌며 주민공청회를 열고 이전 주변 지역을 위한 지원 계획도 확정할 계획입니다. 주민투표 방식에 대해서 이 시민들 의사에 따라서 결정했기 때문에 이제 주민투표를 앞두고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전체 주민들에게 많이 알리고 또 그를 통해서 주민투표 방식으로서 아마 후보지를 결정하는 그런 과정을 거칠 것 같습니다. 결전의 날이 될 주민투표일은 오는 1월 21일. 결국 해는 넘기게 됐지만 신공항 건설의 가장 큰 산인 부지 선정에 청신호가 켜지면서 사업 추진에 조금씩 물꼬가 트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경입니다. 공공택지 167만여 제곱미터가 개발되는 경산 대임지구의 토지 보상을 놓고 토지 소유자와 사업 시행사 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5차례나 보상협의회가 열렸지만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고시된 경산 대임지구입니다. 전체 167만여 제곱미터 규모로 총 사업비 1조 8천여억 원이 투입돼 11,000여 세대의 공동주택단지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11월 주민 설명회 이후 5차례에 걸쳐 보상협의회가 열렸지만 토지 소유자들의 반발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업 시행사인 LH공사가 사전 협의 없이 토지 감정 평가를 하는 등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며 재감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정 평가를 하기 전에 보상협의회에서 토지 보상 가격 수준을 협의를 하고 그 협의된 내용이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하는 평가서에 반영이 되게 이제 진행을 시켜야 되는데 LH 쪽에서 일방적으로 감정평가 작업부터 먼저 착수를 해가지고 이에 대해 LH공사는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며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상은 이제 곧 할 텐데 한 2-3달 정도 합니다, 보통. 저도 한 2달 정도 이상 할 생각인데 그때까지 협의 보상 안 한 분들은 재결 신청을 합니다. 그건 내년에 신청하겠죠, 재결 신청. 표준지 공시지가로 토지 보상가를 책정한 사업 시행사와 폭등한 주변 토지 시세를 반영해 현실가 보상을 요구하는 토지 소유자들의 마찰이 계속되면서 공공택지 개발 사업이 시작부터 삐걱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화장실 없는 아파트, 원전을 두고 하는 말이죠. 지금은 원전 가동 후 나오는 핵 폐기물을 임시 저장하고 있는데 경주 월성 원전은 2년 후면 포화 상태에 이릅니다. 임시 저장 시설을 더 건설할지 말지를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그간의 갈등을 정리해봅니다. 박은경 기자입니다. 경주에서 원전이 가동되기 시작한 건 1983년입니다. 40여 년 가까이 원전 가동 후 남는 핵 폐기물은 원전 내 임시 저장 시설에 보관 중인 건데 오는 2021년이면 포화 상태에 이릅니다. 원전 건설 당시 정권은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사용 후 핵연료가 많이 나오는 중수로 방식으로 1999년까지 경주에 모두 4개의 원전을 준공했습니다. 하지만 핵무기 개발은 좌절됐고 중수로 방식으로 건설된 원전은 결국 고준위 핵폐기물만 더 쌓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실제 우리나라 원전 26기 중 중수로는 경주에 있는 4기가 전부지만 4기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핵폐기물은 전체의 절반에 이릅니다. 이렇게 많은 고준위 핵폐기물은 현재 발전소 내 임시 저장시설 맥스터에 보관돼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용 후 핵연료를 완전히 처리할 기술이 아직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과연 안전할 거냐 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고준위 폐기물은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10년이 걸릴지 100년이 걸릴지. 그런데 이 임시 저장시설마저 포화 상태를 앞두고 있습니다. 임시 저장시설을 더 지을 것인가 말 것인가. 지난 21일 경주에서는 원전이 있는 5개 시군 중 처음으로 이를 논의할 실행기구가 출범했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그 방향대로 몰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다른 지역은 지역 실행기구를 다 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주는 그걸 받아들였죠. 갖은 논란 속에 시의원,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 10명으로 구성된 실행기구는 다음 달 6일까지 언제 어떤 식으로 지역 의견을 수렴할지 계획을 세운 뒤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적어도 2020년 초까지는 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역 실행기구 주요제인 발전소 내 임시 저장시설 확충 여부에 대한 적기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원전 인근 주민들에게 임시 저장시설 확충 여부는 단순히 찬반의 문제가 아닙니다. 비키세요! 안 돼요. 비키세요! 안 돼요. 무슨 권리가 여기만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 권리가 여기만 있어! 그런 지역 시행이 마지막에 여기만 있어! 이미 경주에는 발전소 작업자들의 옷이나 장갑 등 상대적으로 방사능 세기가 약한 중저준위 폐기물을 처리하는 방패장이 2015년부터 가동 중입니다. 2016년까지 고준위 핵 폐기물을 경주에서 들고 나가는 조건으로 받아들인 시설입니다.
경주 시민 입장에서 보면 울며 겨자 먹기로 최악이 아닌 차악을 선택한 셈인데 약속 기한 3년이 지나도록 사용 후 핵연료는 여전히 경주에 쌓여 있습니다. 방패장 건설 당시 거론된 지원 사업도 지지부진합니다. 이 방패장 확정된 공약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은데 불구하고 지금 현재 결정난 거는 저희들이 그 공약 지킨 거는 한수원 본사 이전된 게밖에 없습니다. 거의. 원전 인근 주민들 몸속에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다른 지역 주민들보다 많이 축적돼 있다는 연구 결과 등 그동안 밝혀진 주민들 건강에 대한 조사 결과를 비롯해 이딴 지진으로 안전에 대한 불안감도 큽니다. 하지만 지켜지지 않은 약속에 대한 사과와 보상, 불안감을 호소하는 주민들에 대한 이주 대책 등 속 시원한 답변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동경주가 지금 현재 정부에서 하는 행동에 대해서 너무나 납득할 수 없다. 그 한 이유는 현재 정부가 맥스터 관련해서 원안이나 정부는 확실한 로드맵을 안 정하고 지금 현재 민민 간의 갈등만 유발시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은 빨리 정부나 원안위에서 확실한 로드맵을 정해주려는 이게 지금 현재 제일 큰 이슈라고 보면 됩니다. 일각에서는 임시 저장시설을 더 지었다가 고준위 핵폐기물마저 경주에서 떠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옵니다. 2005년도에 방패장 이제 주민투표할 때도 고준위 핵폐기물을 반출한다는 조건으로 경주 시민들이 중대준위 핵폐기장을 받아들였는데 지금 이제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고 이참에 지금 우리가 또 맥스터 건설을 허용해 주게 되면은 폐기물은 줄어드는 것들이 아니라 반출되는 것들이 아니라 점점 더 늘어나서 우리 지역에 쌓이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좀 그것을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계속해서 원전을 가동하려면 임시 저장시설을 더 짓는 것 외엔 지금은 대안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시간을 지체할수록 포화 시점까지 추가 저장시설을 짓지 못할 가능성은 커집니다. 부품 만드는 데만 20개월 걸리고 그럼 공사하는 데는 19개월 걸린단 말이에요. 그럼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2년, 3년 더 바쁜단 말이죠. 그러면 하루에 30일을 치면 이 돈은 누가 물려요 그러면? 하지만 시간에 쫓겨 일단 이번만 넘기고 보자는 주먹구구식의 대응이라면 갈등은 또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나서야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에 관한 논의는 다시 시작됐습니다. 40여 년 가까이 미루기만 했던 숙제. 공론화를 하더라도 뾰족한 수가 나오겠냐는 부정적인 시각도 많지만 어차피 정답을 내기 어렵다면 제대로 된 합의라도 이끌어내길 기대해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다음 달부터 영천에서 인천공항을 오가는 시외 버스가 개통됩니다. 우선 하루 2번 왕복 운행 예정이지만 앞으로 이용객 수요에 따라 횟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노선 개통으로 공항 가는 길이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영천에서 인천공항까지 바로 갈 수 있는 직행 시외버스가 12월 3일부터 운행에 들어갑니다. 기존 포항을 출발해 경주를 거쳐 인천공항으로 운행하던 노선에 영천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변경 인가를 받았습니다. 버스는 언하공단 사거리 동영천 나들목 방면에 설치된 승강장에서 탈 수 있습니다. 영천에서 인천공항으로 가는 버스는 이곳 승강장에서 탈 수 있는데요. 밤 0시 25분, 새벽 6시 25분 하루 2번 왕복 운행합니다. 요금은 성인 기준 편도 35,100원으로 버스 타고 모바일 앱이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사전 예매해야 합니다. 영천에서 인천공항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노선이 생기면서 이용객들은 많은 짐을 들고 갈아타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영천 시민들이 인천공항까지 바로 가는 교통편이 없어서 많이 불편했습니다. 이번에 12월 3일부터 인천공항 리무진 버스 노선이 신설돼서 시민들의 교통비와 시간이 절약될 수 있어서 매우 기쁩니다. 영천시는 인천공항 직행 노선 외에도
이용객이 줄어 노선이 폐지된 경주 영천 간 시외버스를 재개하도록 인가를 받는 등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청송사과는 청송의 대표적인 효자 품목이죠. 그럼에도 청송에는 농산물 공판장이 없어서 멀리 다른 지역 공판장까지 가서 사과를 경매에 내놔야 했는데요. 청송 농산물 공판장이 정식으로 문을 열면서 이제 불편을 덜게 됐습니다.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판장에서 사과 선별 작업이 한창입니다. 매일 오후 3시에는 사과 경매가 열립니다. 그동안은 볼 수 없었던 풍경. 청송에 농산물 공판장이 생기면서 농민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피어오릅니다. 서울도 내고 부산, 울산, 안동, 대구도 내고 그런 많이 됐어요. 우리 지역에 또 가까운 데다가 이 공판장이 생기니까 저도 몇 번 팔아봤는데 또 단가도 괜찮고 딴 데보다가 유리하지 좋죠. 청송구 농산물 공판장이 22일 정식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8일부터 임시 운영을 해온 공판장에는 하루에 20농가 정도가 사과를 내고 있습니다. 18kg당 평균 가격은 35,000원 정도, 다른 공판장보다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 높습니다. 또한 저온 저장고도 16동 갖추고 있어 농가들은 사과를 낸 뒤 현장에서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청송 공판장이 사과 농가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업인 만큼 농민들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농민 여러분들의 많은 이용을 해주시고 또한 사과 가격을 제 가격을 받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서 부족하다면 우리 농업인을 위해서 물류 비용도 군이 보조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송군은 청송 농산물 공판장에서 먼저 청송 사과를 주요 품종으로 취급하고 점차 자두와 복숭아 등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근대 건축물들이 즐비했던 대구 북성로의 옛 모습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중구 일대 재개발 사업 붐이 일면서 일제시대에 지어진 오래된 건물들이 하나둘씩 허물어지고 있는데요.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들은 그대로 보존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선경 기자입니다. 대구역 앞에 위치한 중구 북성로입니다. 일제시대 대구의 최대 번화가였다가 현재는 지역 대표 공구 골목으로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월을 품은 오래된 건물 사이사이엔 고층 아파트를 짓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건물 대부분이 1900년대 초반에 지어져 거리 자체가 살아있는 박물관으로 불렸지만 보존하려는 손길이 부족해 옛 모습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구도심을 중심으로 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근대 건축물이 하나둘씩 사라져가고 있는 겁니다. 7년 전 중구청이 북성로 일대 보존 가치가 있는 건축물 56곳을 꼽았는데 이 가운데 14곳이 이미 공사를 하며 철거됐습니다. 준비 중인 단지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건물을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소유주분도 동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한옥 등 근대 건축물 보존을 위해 지자체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시 의회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을 시가 직접 사들여 관리하는 내용의 조례를 만들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여태껏 우리가 그 리모델링이나 개보수 할 때 지원 또는 보조 정도에 지나쳤는데 이거를 그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번에 조례를 새로 개정함으로 해서 이런 보존의 가치가 있는 한옥은 또 대구시에서 매입을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나쳐가는 무관심 속에 우리 문화자산의 흔적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석영입니다. 2년 전 처음 실물이 공개됐죠. 1577년 조선시대에 발행된 민간 인쇄조보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학술 세미나가 영천에서 열렸습니다. 이 신문은 활판 인쇄 일간지의 효시로 보는 독일 신문보다 80년 이상 앞선 건데요.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들이 이번 세미나에서 쏟아졌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521호인 민간 인쇄조보입니다. 최남선, 육일준 등 19세기 후반 언론학자들이 100년 전부터
찾기만 하면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의 활판 신문 국가가 될 수 있다고 말한 조선의 최초 신문입니다. 일간 인쇄신문 기준으로 독일보다 83년이나 앞서 발행된 것으로 지난 2017년 4월 첫 실물이 공개됐습니다. 인쇄신문이 1577년 8월 달부터 11월 달 발견된 건 다 11월 달에 발간된 것인데 그게 되면 아마 월간지보다도 세계 공인을 받고 있는 월간지보다도 주간지가 이제 1600년이라 하더라도 벌써 30년, 한 30년 앞서 있죠. 한 20년 앞서 있죠. 일간지의 경우는 한 7, 80년 앞서 있죠. 확인된 조보의 발행 일자로 미뤄 일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선조에 의해 폐간되기까지 석 달 정도 발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수록된 내용은 군주의 동정과 인사, 조정의 행사, 상소 등으로 당시 중요한 정보 매체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국책 기록으로 이루어졌던 조선왕조실록이나 승정원 일기에 이 조보의 기사 내용, 기록 내용이 상당히 요긴하게 잠입됐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조보를 신문 관보 정도로 인식할 게 아니고 이제는 조선시대를 이해하는 사초의 하나로 이해를 해야 될. 8장의 낫장으로 비록 온전한 형태는 아니지만 선조실록과 석담일기 등 역사 기록물과 일치하는 인쇄물로 우리나라 활자 인쇄사에서도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목활자가 16세기에 만들어져서 인쇄된 게 잘 알려진 것이 많이 없는데 이 조보는 제작 주체 그리고 인쇄 시기 그리고 이게 판매 여기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다른 목활자의 그런 시대 추정이나 그다음에 상업 출판과 관련해서 역사적인 의미 이런 게 아주 정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동안 기록으로는 남아 있었지만 실체가 없어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민간 인쇄 조보. 발행 시기와 제작 방식 등에 있어 희귀성을 인정받으며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재평가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 출생아 수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대구 경북 출생 사망 통계를 보면 2018년 총 출생아 수는 대구가 14,400명, 경북이 16,079명으로 1년 새 각각 9.7%, 10.5% 줄었습니다. 여성 1명이 가임 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는 대구가 0.99명, 경북이 1.17명으로 대구의 경우 사상 처음으로 1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안동에서도 지역화폐 안동사랑 상품권이 출시됩니다. 안동시는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기 위해 다음 달 2일부터 농협과 신한은행, 대구은행 등 금융기관 38곳에서 안동사랑 상품권을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상품권은 5,000원권, 만원권, 3만원권 3종류로 상시 6%, 최대 10% 할인된 가격에 판매되며 1인 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경주시가 다음 달 24일까지 동궁과 월지 보수공사에 들어갑니다. 경주시는 지난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동궁과 월지 설축 일부가 붕괴되는 등 시설물 보수가 시급하다며 다음 달 24일까지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사 기간 중에도 관람은 가능하며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영주 지역 초등학교 4곳에 어린이들의 보행 안전을 위한 옐로 카펫이 설치됐습니다. 옐로 카펫은 횡단보도 주변을 노란색으로 칠해 운전자들의 눈에 잘 띄게 만들어진 시설로 아이들이 안전하게 신호를 기다리고 길을 건널 수 있도록 돕는 공간입니다. 영주시는 SK 머티리얼즈,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손잡고 옐로 카펫을 설치한 데 이어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교통 안전시설을 추가로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공공 와이파이를 쓸 수 있는 대구 지역 시내버스가 더 늘어납니다. 대구시는 시민들의 무료 인터넷 사용 편의를 돕기 위해 지역 시내버스 300여 대에 와이파이를 추가 설치해 다음 달부터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내년에도 지역 내 모든 버스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해갈 계획입니다. 대구시는 지난해 시내버스 280여 대에 공공 와이파이를 처음 시범 설치해 무료 인터넷 사용 공간을 차츰 늘려왔습니다.
학부모들이 자녀를 어린이집에 믿고 맡길 수 있도록 대구시가 열린 어린이집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열린 어린이집은 투명 창문 등을 이용해 공간을 트고 보육 프로그램, 참관 행사를 통해 학부모들이 일상적으로 어린이집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곳으로 올해는 국공립 36곳, 민간 138곳, 가정 어린이집 45곳 등 모두 230곳이 선정됐습니다. 대구시는 오는 2022년까지 전체 어린이집 1,323곳 가운데 20% 이상이 열린 어린이집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자세한 열린 어린이집 정보는 대구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에서 주최한 2019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 의원에 배향선 경산시 의원이 선정됐습니다. 친환경 최우수 의원은 지역의 환경, 안전, 건강 분야의 문제 해결에 앞장선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배 의원이 유일하게 수상했습니다. 초선의 배 의원은 경산시 미세먼지 예방과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지역의 보건, 건강 분야 개선에 노력한 점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 중소기업들이 올 연말에도 경기가 풀리지 않을 거라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대구경북본부가 지역 중소기업 355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다음 달 대구의 경기 전망 지수는 80.4, 경북은 76.8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수가 100을 넘으면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낮으면 나빠질 것으로 예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업들이 가장 많은 어려움을 호소한 부문은 내수 부진으로 인건비 상승과 과다 경쟁들이 뒤를 이었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대구 안심연료단지가 사라지면서 동구는 복합 신도시로 성장을 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진행되어 온 주민 건강 피해 관련 소송은 현재 진행형인데요.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이들을 선제적으로 구제하기로 했습니다. 대구 안심연료단지와 관련한 내용 오늘 이슈토크에서 짚어봅니다. 기화서 경안신학대학원대학교 커뮤니티 정책학과 교수 그리고 조정훈 오마이뉴스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동구 안심연료단지 일대가 어떤 곳이었는지 먼저 알려주시죠. 네, 우리 강 아나운서께서는 네. 연탄 세대입니까? 혹시 집에 연탄 떼고 살아왔습니까? 아니요, 본 적은 없습니다. 아니죠, 네. 가스였겠죠 아마. 네. 예. 뭐 저만 해도 어릴 때 이 연탄에 대한 기억들 참 많죠. 네. 그야말로 대구 안심연료단지는 우리 서민들, 국민들과 함께 해온 이런 곳이 전국에 많아요. 많은데 대구는 이제 안심동 이름이죠. 네. 그 지역이 이제 안심연료단지라고 해서 아주 그 역사가 있는 곳이죠. 무려 한 40년 가까이 서민들과 함께 해온. 지금도 연탄 많이 떼긴 하잖아요. 네. 그 서민들 중에서는 1970년에 이제 그 한국 그 연료조합연합회 전국적으로 연합회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대구에도 그 칠성동이라든지 대명동 쪽에 옛날에 그 소위 말 연탄 공장들이 많았습니다. 네. 산재에 있었죠. 그러한 것들 여기 한 곳에 모은 곳입니다. 네. 연료 단지로 모아서 이제 그 당시만 해도 뭐 대구의 인구가 거의 사용을 할 수 있는 정도의 100만 개 이상의 연탄을 만들어냈죠. 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역사적으로 사려졌는데 네. 원래는 그 칠성동 쪽에 보면 연탄을 만들어내려면은 연탄을 만들기 위한 원탄이라고 하죠. 석탄. 네. 이걸 저장했던 곳이 칠성동에 있었는데 네. 이것을 또 이제 안심으로 와요. 왜 오느냐면 대구 영천 이 철로가 네. 안심 반야울로 지나갑니다. 아. 옆에 바로 반야울인데 네. 그 이제 저탄장이 만들어집니다. 네. 이제 원탄을 저장하는 곳. 그래서 연탄도 생산하고 연탄을 생산하기 위한 이 저탄장도 그곳에 이제 모이게 되는. 그래서 흔히 이제 그 대구 지역에서는 이제 안심이라 그러면 연탄 공장이 많은 곳 또는 이제 저탄장, 안심 네. 저탄장 이렇게 불려왔죠. 네. 네. 이렇게 연탄 산업이 점차 쇠퇴하면서 안심연료단지 철거는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기도 했는데요. 현재 조성 중인 안심 뉴타운은 사업 계획이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도 어릴 적에 철로변 주변에 이제 연탄 가루가 상당히 이렇게 쌓여 있는 걸 본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 그 국립환경과학원이 2013년도 그리고 2014년도에 걸쳐서 주민 건강 영향 평가를 벌인 게 있었습니다. 네. 그 주민 건강 영향 평가를 한 결과 모두 그 28명이 진폐증 환자로 지금 확진을 받았고요. 네. 그리고 201명이 만성 폐쇄성 질환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결국 연탄가루를 이제 늘 마시고 살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이런 그 병에 대한 판정을 받았는데요. 네. 주민들은 그 이후에 그 안심 연료단지 폐쇄를 강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구시가 2015년도에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하고 개발계획 수립을 고시를 하고 사업에 착수를 하게 됩니다. 네. 이후 2016년도에 대구도시공사가 사업 시행자로 선정이 됐는데요. 그리고 2017년도에는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그리고 도시계획 심의 등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인가 절차가 완료가 됐거든요. 이후 2018년 작년 4월부터 안심 뉴타운 공사를 착공을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구도시공사는 안심 뉴타운에 약 5천억 원 정도를 지금 투입을 해서요. 총 면적 36만 2천 제곱미터 정도의 복합 신도시를 조성을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네. 총 그 공동주택지의 4개 블록으로 나눠서 2천 가구 이상이 들어설 수 있는 주택을 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그 국민 임대주택과 또 분양주택 또는 이런 게 들어서기도 하고요. 또 유통상업 용지에는 대형 유통 판매 시설도 들어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일반 상업 용지와 또 제1종 근린생활시설 그리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 그리고 의료시설도 들어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앞서 3년 넘게 진행되던 업체와의 분쟁은 이제 마무리가 좀 된 건가요? 네, 3년이죠. 2016년도에 대구 이제 안심 뉴타운 지구로 이제 선정을 하면 도시공사하고 네. 기존에 연탄 공장, 연탄 회사들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나가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업체 입장에서는 대체 공정 부지가 있어야 나간다. 그리고 이제 뭐 소위 말해서 버티었겠죠. 뭐 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그러나 이제 그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에 또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이제 사업을 해야 되니까 빨리 좀 비워달라. 이제 그걸 이제 명도 소송이라 그럽니다. 그러한 그 법정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법원에서 이제 화해 권고를 내렸습니다. 네. 양측이 다 수용을 했습니다. 처음에 거기에 공장을 소유하고 있던 그 이 사업체들의 이 입장을 좀 반영을 해서 원래 도시공사가 제시했던 보상금보다 5% 정도 더 인상해서 그 보상하는 걸로 네. 서로 양측이 받아들여서 끝났습니다. 네, 이 새로운 모습으로의 변화를 꿈꾸고 있는 대구 안심 연료단지 이제 사업의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그런데 해결할 문제들은 여전히 남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안심 그 연료단지에 대해서 여러 번 취재를 했었는데요. 네. 당시에 현장에 가보면은 그 창틀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시커멓게 먼지가 가득 쌓여 있기도 했었고요. 네. 또 일부 주민들은 바깥에 빨래를 널면은 그 껌게 걸려서 네. 빨래를 널었더라도 다시 하든지 아니면 네. 입을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주민들의 건강 문제입니다. 네. 이제 그 동구 일대가 이제 소위 말하면은 검은 반야월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그 비산먼지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요. 네. 호흡기 질환은 물론 진폐증이라든지 암 환자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에 따른 이제 후유증을 지금 주민들도 아직까지도 앓고 있는 분들이 계시고 네. 또 이것 때문에 주민 보상 문제도 지금 계속 대두되고 있거든요. 지금 하지만 이게 그냥 그 내가 이 비산먼지로 인해서 병을 앓았으니 보상을 해달라 한다고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 결국은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소송이라는 게 사실은 워낙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뭐 1심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2심이라든지 3심까지 가게 된다면은 네. 최소한 3년에서 5년까지 걸리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굉장히 큰 숙제다. 지금 대구시가 풀어야 될 숙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과 관련해서 주민의 목소리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가루가 날라가 저보게도 아들 막 쭉쭉쭉 미끄러지고 이랬어요. 굉장히 했어요. 그때는 빨래 하나도 벽에 못 널었어요. 우리 오빠도 폐 나빠가지고 영암도 폐 나빠져가 폐 나쁘게 이제 다 돌아가셨죠. 진짜 여기 그때 사람 살고 다 이래요.
이제 형편도 없어서. 네, 비산먼지로 인한 건강 이상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많아졌고 첫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 2012년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지금 굉장히 장기화되고 있죠. 네. 그 사이에 처음에 소송을 제기했던 분들 중에 3분이 돌아가셨어요. 네. 아마 그 영향이었다 봅니다. 그래서 이 폐에 쌓이는 이런 문제로 인해서 그러다 보니 법원은 법원대로 또 나름 노력을 했습니다. 대구지법 민사 12부에서 상호 이 양쪽의 이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법원은 이제 이렇게 조정하고 화해 권고하는 이 형식 절차도 많이 좀 가져가거든요. 네. 그런데 뭐 결렬되었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는 네.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그러나 어쨌든 뭐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이제 법원의 선고로 이제 결론이 내려져야 되기 때문에 빠르면 네. 연내에 1심 선고는 지금 날 것 같아요. 지금 네. 이 법원에서도 계속 화해하고 권고해서만 될 일이 아니고 안 되니까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양측에서 네. 이런 가운데에 이 원고 측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한 주민이죠. 네. 주민을 대리해서 소송을 대리하고는 배기아 변호사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소송이 이루어지면 이제 이 재판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서 이미 돌아가신 분은 다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건강 검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네. 또 법원에서는 또 이제 새롭게 법원에서 지정한 병원에 가서 확실히 영향이 있었느냐를 재검진을 해서 체크하는 걸로 네. 지금 법원이 제시를 했습니다. 네. 돌아가신 분은 어쩔 수 없고 네. 돌아가시 전에 이 체크했던 걸 가지고 이제 베이스가 돼야 되는 그 자료가 네. 지금 계시는 분은 다시 한번 지정 병원에 가서 체크를 해서 법원이 판단하겠다라는 거죠. 네. 이런 가운데에 돌아가신 분 중에 소송 기간 중에 돌아가신 분 당시에 96세의 나이로 돌아가신 그 할머니가 네. 계시는데 그 할머니 유가족 때는 이제 그 소녀 한 분은 살아 계실 때도 기침으로 너무 힘들었다. 기침과 천식으로. 네. 그래서 제대로 규명이 돼서 적법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비산먼지 대책위원장과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육성으로 확인해 보시죠. 않습니다. 이게 보상이라 하는 이 자체부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서 오분 환경부에서 이런 제도를 마련한다 해준 것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정부가 또 지자체가 나서서 더욱 좀 더 진보하는 그런 앞으로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중증 환자가 많습니다. 많은데 그분들도 좀 앞으로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좀 더 보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때문에 정부는 선제적으로 구제한 뒤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내용도 잠시 살펴보죠. 네, 앞서 안심연료단지 비산먼지대책위원장이 환경부에서 이런 제도를 마련해 준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지 않습니까? 네. 옛 안심연료단지가 유발한 환경오염 물질로 인해서 건강상 피해를 겪은 주민들한테 네. 정부에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환경부가 지난 19일 대구 동구에 있는 옛 안심연료단지 그리고 충남 서천에 있는 옛 장항소 재련 주변 네. 그리고 경기 김포에 있는 거물대리 등 3개 지역에 대해서 환경오염 피해 구제 2차 선지급 작업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이런 환경오염 그 피해자들이 그 원인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병원에서 확정을 받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또 소송을 하기까지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정부가 이런 그 피해 특성이라든지 규모 등을 고려해서 선제적으로 지금 그 구제를 하겠다라고 밝힌 것인데요. 네. 이미 이런 그 선제적 그 구제는 지난 2017년도에도 1차로 먼저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네. 당시에는 그 모두 3개 지역에서 이루어졌었는데요. 228명이 그 신청을 했었습니다. 이 중에서 그 모두 그 89명이 약 39% 정도가 구제를 받았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이제 구제를 해주겠다 하니까 그 지금 2017년도 8월부터 12월경에 13명이 신청을 했었는데 신청을 받았었고 이번에는 이제 다시 또 신청을 해서 추가로 받아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정부는 이제 신청을
하고 접수를 완료하면은 피해조사단을 구성을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집단에 대한 환경 역학조사 결과 그리고 개인이 그 보유한 질환 등을 정밀 분석을 해서 이제 구제를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다음 달 1일부터 그 대상 지역에 살았거나 또는 거주하고 있는 그 주민들이 이제 환경 오염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누구든지 충분히 신청을 할 수 있고요. 네. 또 환경 오염 피해 구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인과관계가 인정이 된 경우에는 의료비와 장애 등급에 따라서 그 요양생활수당 그리고 장애비 그리고 또 유족 보상비 등도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네, 앞서 언급된 선제적 구제 방안을 내놓게 된 이유는 관계 당국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죠. 때에 이제 질환자 5명이 인정을 받은 그런 사연이 있었고,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 이제 지금 최근에 한 3년 정도 흘렀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없었던 질환이 또 발생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확대해서. 네, 한편으로는 심각한 토양 오염도 문제로 지적이 됐었습니다. 정화 작업은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정화 작업은 이제 소위 이제 공법이 있는데 네. 그 오염된 토양 그 흙을 파내고 네. 깨끗한 흙을 넣는 네. 소위 말해 지환 공법이라고 그럽니다. 네. 이러한 공법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공정률이 67%. 네. 그러면 지금 현재 공정으로 가면 이제 원래 2021년 3월 달에 이제 안심 뉴타운이 이제 준공이 되게 돼 있는데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2021년 연말 아니면 그 해 다음 넘어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근데 네. 왜 이 토양 정화 작업을 해야 되냐면은 이 안심 연료단지가요. 이 36만 제곱미터 평으로 치면 10만 평이 넘죠. 네. 여기에 시료 조사를 1188개를 그 8개 지점을 조사를 해서 해봤더니 납, 아연, 막 가드뮴, 비소 이런 그 유해한 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그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네. 많게는 80, 200까지 기준치에 네. 나왔기 때문에 정화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네. 대구 안심연료단지의 변화를 기대하는 반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과제들이 남아있는지 두 분 의견 듣고 마무리하죠. 네, 앞서 환경부가 선제적으로 구제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안심연료단지에서 이렇게 환자가 발생한 경우는 주로 그 환자들은 진폐증 환자라든지 아니면 그 폐질환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진폐증 환자나 폐질환 환자 같은 경우는 주로 그 석탄이 많이 생산되는 곳에서 발생을 하거든요. 네. 예전에 그 삼척 석탄소 이런 데서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 너무 그 축소해서 환자들의 그 정말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밝혀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많은 환자들에게 그 보상이 갈 수 있도록 좀 더 넓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 교수님도요. 이 안심 연료단지 문제는 핵심이 3가지였죠. 네. 그 기존에 있었던 이제 그 사업체들과의 문제, 그는 보상 절차 끝났고, 네. 그다음에 이 토양 오염된 토양 어쨌든 정화 작업 진행되고 있고 남은 것이 이제 주민의 문제죠. 네. 그 피해를 입은 또 사망하신 문제 이런 것도 보상이 좀 잘 이루어져서 안심이 어떤 곳이냐면은요. 그 고려 왕건이 네. 팔공산 전투에서 견훤한테 대패를 해서 네. 겨우 신순겸과 같은 부하들로 인해서 도움을 받아서 도망을 나와서 아이고 이제 살았구나 해서 한 곳이 안심이에요.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니까 네. 반달이 떠 있어서 그 지역 반야월이라고 합니다. 이런 역사 문화성이 빨리 잘 정리가 돼서 이런 역사 문화성이 잘 복원돼서 관광지로 좀 탈바꿈했으면 좋겠다 네. 생각을 가집니다. 네, 이런 좋은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개발과 구제라는 두 가지 숙제를 동시에 떠안고 있는 대구 동구 안심연료단지입니다. 새롭게 변모하고 성장하는 것도 좋지만 주민 건강 피해 보상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은 변화하고 있는 대구 안심연료단지와 관련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함께해 주신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헬로TV 주말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